해열제 먹고 병을 키운다. 면역력 망치는 최악 습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여러분, 열이 나거나 몸살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조건 해열제를 찾아서 복용하나요? 해열제를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해열제가 정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지, 혹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일지, 오늘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열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해열제 꼭 필요한가? 보통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해열제를 두세 가지쯤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는데요. 갑자기 열이 나면 교차 투약을 해서라도 빨리 열을 내리려는 것이죠. 하지만 열이 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 감기 때문인지 다른 염증성 질환 때문인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영유아라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증열인지도 고려해야 해요. 즉, 무조건 해열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열을 내는 이유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어요. 자연 치유력이란 것이죠. 과학에서는 항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열이 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감염에 대응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를 무조건 억누르면 오히려 자연 치유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열을 내리는 것이 급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자연이 가르쳐주는 해열의 원리. 여러분, 박쥐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몸속에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쥐는 날개를 펄럭이며 날 때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요. 이 높은 체온이 바이러스를 자연스럽게 없애는 역할을 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에 걸리면 체온이 올라가는 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에요. 열이 오르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바이러스가 약해지는 원리죠. 일본의 면역학자인 아보 도오루 교수는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가벼운 발열은 오히려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내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해열제를 먹으면 바이러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감기가 오히려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 병원균과 싸우면서 점차 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열이 자주 나는 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면역력을 형성하는 과정 중 하나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면역 체계는 더욱 강해지고 몸이 자연적으로 외부균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돼요. 해열제 오남용의 결과. 우리 몸은 병에 걸리면 스스로 치유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해열제를 자꾸 먹으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혼란을 겪게 돼요. 열을 강제로 내리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면역이 약해져서 비염, 천식,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환절기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결막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해열제와 같은 약물 남용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또한 해열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고요. 심지어 사망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요. FDA에서도 과다 복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규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해열제 남용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내리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해열제에 의존하면 몸이 이 능력을 잃을 수도 있죠. 또한 장기 복용 시 위장장애, 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열이 날 때는 무조건 해열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열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해열제 없이 열 내린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열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충분한 휴식. 무엇보다도 몸이 쉬어야 면역력이 올라가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이미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 무리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지고 면역 체계가 더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열이 날 때는 면역 시스템이 병원균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수적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하루라도 푹 쉬면서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지금 쉬어야 나중에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동양에서는 따뜻한 생강차나 죽 혹은 닭고기 수프를 먹으며 몸을 데워요. 이것이 바로 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기장판을 틀고 겉옷을 여러 겹 입은 채로 찜질을 하여 전신의 체온을 올리면 면역세포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땀을 적절히 배출하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땀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는 동양의학에서 발안이라 하며 몸속의 사기를 몰아내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져요. 땀을 통해 노폐물과 바이러스가 함께 배출되면서 몸의 균형이 다시 잡히고 기혈순환이 원활해지죠. 특히 감기나 열이 날 때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생강차 같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땀이 나고 이 과정이 면역력을 더욱 높여주는데 도움을 줘요. 하지만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발안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신욕 및 족욕.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을 도와 몸의 열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전통의학에서는 반신욕과 족욕이 온양작용을 하여 체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의 냉기를 몰아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족욕은 발바닥의 경락을 자극하여 장기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반신욕을 할 때는 38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이 적절하고요. 족욕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서 가볍게 발 마사지를 해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생강, 쑥, 소금 등을 넣으면 땀을 유도하고 체온을 더욱 부드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수분 섭취. 체온 조절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에요.
특히 단순한 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액상칼슘과 죽염을 함께 타서 마시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전해질이 부족하면 몸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땀과 함께 빠져나가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동양의학에서는 수분 보충이 금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열이 나는 상황에서 몸의 진액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따뜻한 생강차나 꿀물도 좋은 선택이에요. 면역력을 올리는 영양소 후코이단. 해조류에서 추출된 후코이단은 강력한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염 작용과 세포 보호 효과를 통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후코이단은 NK 세포의 활성을 높여 면역 체계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후코이단은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C는 감염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해요. 특히 감염과 싸울 때 면역세포가 더 많은 비타민 C를 필요로 하므로 충분한 섭취가 중요해요. 아연.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아연은 특히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높이고 세포 재생과 조직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반응이 약해지고 감기나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또한 동양의학에서 아연은 정을 보하는 영양소로 간주되며 우리 몸의 기운을 북돋우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해요. 특히 면역이 약한 사람이나 감염이 잦은 사람들은 보충제를 반드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프로폴리스.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벌이 자신들의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의 수액과 효소를 결합하여 만든 천연 항생제예요.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마그네슘. 신경 안정과 면역 기능을 돕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돕는 작용을 하며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줘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면역 체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 D.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결핍되는 경우가 흔해요. 비타민 D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외부 병원균과의 싸움을 돕고 항염 작용을 통해 감염 후 회복을 빠르게 해줘요. 또한 뼈 건강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베타글루칸. 면역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다당류로 버섯, 효모, 곡물에서 추출할 수 있어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감기와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섭취하면 호흡기 감염의 빈도를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산화질소 대사체.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면역세포 활성화를 도와 체온 조절과 항염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산화질소 대사체를 섭취하면 혈류 개선을 통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면역 기능을 강화해요. 또한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줘요. 산화질소의 원리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체내의 울체를 풀어주는 작용과 비슷해요. 따라서 산화질소 수치가 적절하게 유지되면 면역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몸이 외부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열을 이용하는 지혜. 해열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열은 우리 몸이 스스로 방어하고 치유하려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열이 난다는 것은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해열제로 억제하기보다는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자연이 알려주는 치유법을 실천해 보세요. 충분한 휴식, 따뜻한 찜질, 적절한 면역 영양소 섭취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믿고 자연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건강은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